안녕하십니까, 바라신입니다. 오늘은 아기를 낳는 것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2명의 남성을 죽여 아이스크림통에 숨긴 여자 에스티 발리즈 카란자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6일 오스트리아 비엔나 아침 9시경 집에서 나온 에스티 발리즈 카란자는 평소처럼 집에서 300m 떨어진 자신의 아이스크림 가게로 출근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다른 날과 다르게 이날따라 아침부터 에스티의 아이스크림 가게에 사람들이 붐볐습니다. 하지만 가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모두 가게 손님처럼 보이지 않았고 무엇인가 구경난 것을 보러 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때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주변을 돌아다니는 것을 본 에스티는 마침 옆에 있던 단골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고객은 작은 목소리로 에스티에게 건물에서 시체가 발견된 것 같다고 말했고 곧 경찰이 도착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날 새벽 에스티의 아이스크림 가게 같은 건물에 입주해 있는 미용실 사장이 파이프가 터진 것 같다고 건물주에게 수리를 부탁했습니다. 건물주는 세입자의 요청에 따라 배관공을 불러 수리를 지시했고 배관공은 파이프를 수리하기 위해 에스티의 아이스크림 가게 지하에 있는 지하실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배관공이 문을 열려고 시도해도 지하실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지하실 문은 무엇인가 감추려는 듯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배관공은 도구를 사용해 지하실 문을 부셔버렸습니다. 놀랍게도 배관공이 잠긴 문을 부수고 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그 안에서 사람의 시신을 발견하였습니다. 도구의 시신이 아이스크림 냉동고 안에 보관되어 있었으며 냄새를 없애기 위해 방향제와 같은 것들이 사방에 놓여 있었습니다. 에스티는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고객의 이야기를 듣고는 지하실이 어두워서 배관공들이 잘못 본 것이 분명하다고 말하며 별일 아닐 것이라고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말한 것과는 다르게 매우 긴장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에스티는 단골과 이야기를 마치자마자 즉시 모든 것을 내버려두고 가게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얼마 뒤 현장에 경찰이 도착하여 건물 전체를 봉쇄하고 모든 사람들을 건물 밖으로 나가게 하였습니다. 에스티는 경찰의 눈을 피해 은행으로 향했고 은행에 도착한 그녀는 ATM기에서 총 1만 유로를 인출했습니다. 에스티는 간단한 짐만 챙기고 즉시 공항으로 향했고 가장 빨리 출발하는 표인 파리행 비행기 티켓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에스티는 약혼자 롤랜드에게 연락하여 아버지가 불치병에 걸려 급하게 스페인에 가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약혼자 롤랜드는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화를 내며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이야기했으나 에스티는 약혼자의 말을 무시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초조하게 비행기를 기다리던 도중 에스티는 갑자기 공항에선 경찰에게 붙잡힐 위험이 클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황급하게 공항에서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기차역도 공항과 마찬가지로 체포될 위험이 크다고 생각한 에스티는 택시 기사에게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서쪽으로 약 5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이탈리아 우디네까지 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에스티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자신을 댄서라고 속였고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공연에 참여하기 위해 제 시간에 도착해야 한다고 말하며 조금이라도 빨리 이동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TV와 라디오에서 에스티의 가게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방송을 들은 에스티는 점점 불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에스티를 태웠던 택시기사는 그녀를 내려준 뒤 방송을 보고 자신이 태운 손님이 에스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택시기사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그녀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태웠다고 말하며 에스티가 이탈리아 우디네로 향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디네에 도착한 에스티는 자신의 신분을 속이기 위해 바로 미용실로 달려가 머리 스타일을 변경하였습니다. 에스티는 신분을 속이고 경찰의 눈을 피해 숨어 다녔으나 TV와 라디오에선 그녀를 수배하는 방송이 계속해서 송출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에스티는 거리의 댄서를 유혹하여 그의 도움을 받기로 했고 댄서와 함께 지내며 경찰의 눈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에스티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느낀 댄서는 며칠 만에 그녀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결국 사건이 발생한 지 4일 만인 2011년 6월 10일 아침 에스티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되던 순간 에스티는 갑자기 피를 흘리며 경찰에게 뱃속에 있는 아이가 위험하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즉시 경찰의 도움으로 병원에 이송되어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아이가 무사한 것을 알게 된 에스티는 경찰에게 모든 범행 사실을 자백하였습니다. 당시 에스티의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발견된 시신의 주인공은 에스티의 전남편인 홀거 홀츠와 전 남자친구 만프레드 힌터버거였습니다. 두 남자를 살해한 에스티는 오스트리아로 송환되어 재판을 기다리던 도중 아들을 출산하였고 2012년 1월 에스티는 약혼자 롤랜드와 옥중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에스티의 범행은 오스트리아 전역에 퍼져 매일같이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사람들은 2명의 남성을 죽인 그녀를 아이스크림 킬러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두 남자를 살해한 ST의 범행 동기를 조사하였는데 그녀의 어처구니없는 범행 동기가 세상에 공개되자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주인공 ST 발리즈 카란자 일명 ST는 1978년 9월 6일 멕시코 시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언론인이자 정치평론가였는데 주로 그는 멕시코 정부를 비판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덕분에 ST의 가정은 평온하지 않았고 매일같이 정부에서 ST의 집에 군인과 경찰을 보냈습니다. 군인과 경찰은 그녀의 집에 침입하여 닥치는 대로 물건을 부수고 아버지를 연행해 갔습니다. 당시 어린 소녀였던 ST에게 이런 모습들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결국 어쩔 수 없이 그녀의 가족들은 ST가 5살이 되자마자 스페인으로 정치적 망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스페인에서의 그들의 생활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ST의 가족은 멕시코에서 온 이민자라는 시선 때문에 사람들에게 차별받았으며 덕분에 ST는 제대로 된 친구들을 사귀지 못하였습니다. ST가 10살이 되었을 때 그녀의 어머니는 ST의 남동생을 낳았습니다. 당시 ST는 아이를 낳은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여 자기는 언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 어머니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보고 활짝 웃으며 때가 되면 너도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ST는 당시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하루빨리 성인이 되어 아이를 낳고 어머니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후 ST는 멕시코 이민자라는 편견을 극복하고 열심히 공부하여 바르셀로나 대학교에 진학하여 경제학을 전공하였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였습니다. 졸업하자마자 그녀는 오페어 비자를 통해 독일로 이주하였습니다. 오페어 비자는 18세에서 26세의 외국인이 독일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간단한 집안일을 돕고 어학연수를 함께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독일로 이주하자마자 ST는 총명한 머리 덕분에 빠르게 독일어를 배웠고 주말에는 주변을 돌아다니며 독일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즐겼습니다. 오페어 비자가 끝나자 그녀는 비자를 더 연장하여 독일 뉘른베르크 근처에 아이스크림 가게에 취직합니다. 어느 날 ST가 일하고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에 한 남성이 나타납니다. 그는 냉장고 판매원 36세의 홀거 홀츠라는 남성이었는데 당시 그는 22세인 ST보다 14살이나 더 많았습니다. 서로 알게 되자마자 첫눈에 반한 그들은 빠르게 가까워졌고 만난 지 몇 주 만에 결혼하여 오스트리아로 이주하여 그곳에 정착하였습니다. 홀거는 오스트리아에 정착하자마자 아내 ST에게 이제까지 모은 돈으로 아이스크림 가게를 오픈해 주었습니다. 처음에 ST는 남편의 선물을 부담스러워 했으나 곧 기뻐하며 남편 홀거의 제안을 수락합니다. 언젠가 자신만의 가게를 가지길 소망했던 그녀는 남편 덕분에 생각보다 빨리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ST는 남편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되었고 정말 홀거와 결혼을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축복이라도 받은 듯 ST 아이스크림 가게는 오픈하자마자 너무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가게는 항상 사람들로 붐볐고 시간이 지나자 단골의 수도 점차 늘어났습니다. 사랑과 사업, 모든 것을 이룬 여자 ST는 이상하게도 항상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인이 되면 바로 아이를 낳고 싶었던 ST는 아직 아이가 없기 때문에 완전한 가정을 이룬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ST는 남편 홀거에게 빨리 아이를 낳자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홀거는 아내 ST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홀거는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말하며 천천히 아이를 가지자고 아내를 설득하였습니다. 항상 ST는 남편의 의견에 따르는 편이었으나 아이를 낳는 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ST는 남편에게 아이를 만들자고 매일매일 이야기했고 ST의 잔소리에 지친 남편 홀거는 ST와의 잠자리도 거부하고 그녀를 멀리했습니다. 2007년 ST는 48세에 아이스크림 기계 판매원 만프레드 힌터버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만프레드는 ST가 유부녀인 것을 알고 있었으나 전혀 상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ST에게 구애하였고 업무적으로 가게에 찾아올 때조차도 ST에게 데이트를 요청했습니다. ST와 홀거가 아이를 낳는 문제로 크게 싸운 날 만프레드는 어떻게 알고 ST에게 데이트를 신청하였고 슬픔에 빠진 ST는 만프레드의 데이트 신청을 수락합니다. 이날 이후 두 사람은 은밀한 관계를 맺기 시작하였습니다. 얼마 뒤 만프레드는 ST에게 남편과 이혼하고 자신과 함께 살자고 말했습니다. ST는 처음엔 조금 망설였으나 결국 만프레드의 말에 넘어가 남편 홀거와 헤어지기로 마음먹고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홀거는 기다렸다는 듯 아내 ST의 이혼을 수락했으나 그는 그녀와 함께 사는 아파트에서 나가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홀거와 ST는 매일같이 누가 아파트를 나가야 하느냐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홀거와 싸울 때마다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 ST는 결국 모든 것을 해결할 마지막 수단을 선택하기로 하였습니다. 2008년 4월 27일 ST는 그녀의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낸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ST가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오자 집 안에는 홀거가 컴퓨터 앞에 앉아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홀거에게 집에서 떠날 것을 요청했으나 홀거는 ST의 말을 듣고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ST는 한숨을 쉬며 준비해둔 권총을 그에게 겨누었고 홀거의 머리에 총 3발을 발사하였습니다. 거사를 치른 ST는 곧장 집 밖으로 나가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남자친구 만프레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ST는 남자친구 만프레드에게 드디어 홀거가 집을 떠났다고 말했고 이제 같이 살자고 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며칠 후 집에 돌아온 ST는 늦기 전에 홀거의 시신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망 당시 홀거는 130kg의 거구였기 때문에 그녀 혼자 시신을 처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ST는 철물점에서 전기톱을 구입하여 홀거의 시신을 처리하였습니다. ST는 홀거의 시신을 아이스크림 통에 넣어 새벽에 자신의 아이스크림 가게로 옮겼습니다. 시신을 다 옮긴 ST는 아이스크림 가게 지하실에 홀거의 시신을 숨겼고 향수와 방향제를 사용하여 냄새를 덮었습니다. ST와 홀거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선 외국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지인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덕분에 아무도 ST의 남편 홀거가 사라진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홀거가 죽은 것을 아는 유일한 사람은 ST였고 주변 사람들은 홀거가 ST와 이혼하고 이사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ST는 남자친구 만프레드와 다시 시작하여 가정을 꾸리고 아이도 낳고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을 다시 한번 꿈꿨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 만프레드도 홀거처럼 아이를 가지는 것에 회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홀거처럼 만프레드도 아이를 가지고 싶다는 ST의 요청에 못 이겨 그녀를 조금씩 피하기 시작했고 점점 ST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ST는 남자친구 만프레드가 자신을 피하자 그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했고 만프레드 몰래 그의 전화와 이메일을 뒤졌습니다. 안타깝게도 ST는 만프레드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하곤 참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2010년 11월 말 만프레드와 심하게 말다툼을 한 ST는 만프레드가 잠을 자는 틈을 타 홀거를 죽일 때 사용한 총을 사용해 만프레드도 처리해 버렸습니다. 4발의 총을 맞은 만프레드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음날 아침 ST는 전남편 홀거를 처리한 방식으로 만프레드의 시신을 처리하여 아이스크림 가게 지하에 숨깁니다. 4일 후 ST는 남자친구가 실종되었다고 신고하였고 만프레드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된 그의 친구들과 가족들은 여자친구 ST에게 연락하였습니다. ST는 남자친구 만프레드의 실종에 충격을 받은 척 연기하며 남자친구를 잃은 희생자 코스프레를 하였습니다. 슬픔에 빠진 ST를 위로하기 위해 만프레드의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인 47세의 롤랜드가 ST를 돌봐주었습니다. 롤랜드는 절친의 여자 ST를 돌봐준다는 이유로 그녀와 많은 시간을 보냈고 결국 둘은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합니다. 2011년 1월 롤랜드는 ST와 다시 시작하기 위해 만나던 여자에게 이별을 고하고 ST에게 고백하였습니다. 5개월 뒤인 2011년 6월 ST는 롤랜드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ST는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가진 것에 대해 기뻐하였고 롤랜드도 깜짝 놀랐지만 곧 ST를 안아주며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ST는 즉시 롤랜드에게 청혼하였고 롤랜드는 ST의 청혼을 수락했습니다. 마침내 ST의 모든 꿈이 실현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아이스크림 가게는 너무나도 잘 되었고 ST가 정말로 사랑하는 남자도 생겼습니다. 결정적으로 ST는 사랑하는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여 진정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된 것에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2011년 6월 6일 보수공사를 나온 배관공이 아이스크림 가게 지하실에서 시신 두구를 발견하면서 ST의 꿈은 산산이 조각나 버렸습니다. 2012년 1월 체포된 ST는 감옥에서 롤랜드의 아이를 낳았고 얼마 뒤 ST와 롤랜드는 옥중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롤랜드가 왜 ST와 결혼했는지 궁금해 하였는데 롤랜드는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여성이라고 말하며 얼마나 오랫동안 감옥에 있어야 하는지에 상관없이 그녀가 석방되기를 기다릴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012년 11월 23일 드디어 ST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녀는 심각한 성격장애 진단을 받았고 정신과 의사는 그녀가 석방된다면 다시 사람을 죽일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ST는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자신도 두 남자에게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ST는 롤랜드를 좀 더 일찍 만났더라면 결코 살인자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법원은 치료를 위해 그녀를 잠시 정신병원에 구금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이후 ST와 롤랜드의 아들의 양육권은 ST의 부모님에게 넘어갔는데 이에 격분한 롤랜드는 양육권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것 때문에 ST와의 관계도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롤랜드가 감옥으로 아내 ST를 방문하는 횟수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2015년 여름에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만나고 이후 협의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ST는 너무나도 폭력적인 성격 때문에 여성 교도소에선 그녀를 감당할 수 없어 남성 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녀는 오스트리아에서 남성 교도소에 수감된 최초의 여성 죄수가 되었습니다. 2018년 9월 ST는 교도소에서 새로운 사랑을 쌓았는데 바로 동료 수감자였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감옥에서 동료 수감자와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였습니다. ST는 감옥에서 틈틈이 글을 쓰며 회고록을 집필하였는데 그녀는 회고록에 자신의 인생 최대 목표는 자녀를 갖는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이제 목표를 달성해서 너무 기쁘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